기대출이 많다고 해서 정책 자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기대출의 성격을 봐야 되겠죠. 만약 기대출에 은행의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만 있다. 그럼 사업용 정책자금 대출이 추가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이미 정책자금을 어느 정도 쓰고 있다면 정책자금 기간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은행 신용대출의 한도보다 더 나온다는 겁니다. 정책자금의 취지 자체가 사업 모델이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수출 실적이 있으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라서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기 기업은 수출 실적과 고용 창출 실적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수출은 아직 요원한 일이고 정책자금 조달을 위해 고용을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입니다. 그럼 나머지 혁신과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쓰면 상대방이 설득될 수 있습니다. 혁신도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혁신에서는 특허라는 객관적인 증거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특허를 등록하는 이유는 기술 보호를 위해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 자금 조달을 위한 중요한 가점이라 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정책 자금 기관에서는 3년 이내 등록한 특허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따로 있는데 보통 7년 이상 된 기업은 정책 자금으로 운전 자금을 조달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로 조달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은 7년 이상 된 기업은 안 된다는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특허 취득은 어디에서나 유용합니다. 정책 자금 기간도 상당히 많은데 어디를 어떤 순서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많이 달라집니다. 정책 자금 한도를 같이 쓰고 있는 기관도 있고 중복 보증이 안 되는 서로 간의 기관도 있고 규모에 따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찾아가야 되는 순서가 달라져서 일괄적으로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순서는 없지만 명확한 건 규모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기술 사업을 하는 곳이면 우선 기보부터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기술 사업을 하는 곳인데 매출이 처음 괜찮게 나와서 기부가 아닌 다른 곳부터 찾아갔던 업체를 몇 곳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한도보다 훨씬 낮게 조달한 후에 운전자금이 모자라서 계속적인 자금 시도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만약 내 사업 모델과 가장 맞는 기관을 처음부터 잘 찾아갔다면 쓸데없는 리소스 낭비는 없으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대표님의 시간 절약을 하는 이유도 큽니다.